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하학원 제9강 11번 집과 문과 성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발을 도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페인트를 벽에 바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발을 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나물려와 흙토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나물여를 결합하고 그 밑에 흙토를 결합하여 발을도 칠할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발을도는 강물이 흐르는 바닥에 남아있는 진흙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 진흙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도탄이 있고 집의 방바닥 따위를 진흙으로 바른다 또 칠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도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바를도 칠할도 진흙도입니다. 다음은 서술할 서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예전에 벼슬아치들이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며 토론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서술할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물여의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별당의 뜻을 나타내는 나물여의 칠복을 결합하여 서술할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서술할서는 벼슬아치들이 별당에 모여 잘잘못을 따져 토론할 때 손에 든 회초리로 매를 때리는 것처럼 거침없이 각자의 의견을 서술한다. 또 생각 표현다는 뜻이며 보기로 서술이 있고 임금과 정승이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여 충분히 의논하여 이 벼슬 준다는 뜻이며 또 서운한다는 뜻이고 보기로 서운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서술할서, 생각펼서, 벼슬줄서, 서운할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발을 또는 물수는 강물의 뜻입니다. 그래 그 강물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 흙이 진흙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물수변에 나물려와 흙토를 결합하여 진흙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흙도이고 그 진흙으로 방바닥 따위를 바른다는 뜻을 나타내서 발을 또 칠할도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서술할서 생각펼서입니다. 서술할서 생각펼서는 나물려는 별당의 뜻입니다. 그래서 별당에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회초리로 매를 때리는 것처럼 칠복입니다. 거침없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여서 서술한다 또 생각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나물여의 칠복을 결합하여 서술한다 또 생각편다는 뜻이 되었고 임금이나 신하들이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서술하고 토론을 하여서 벼슬 준다 또 서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서술할서 생각펴서 벼슬 줄서 서운할 서입니다. 다음은 차차차다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차를 끓이는 주전자와 찻잔의 그림이 있습니다. 차차차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머리 밑에 나물려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차의 뜻을 나타내는 풀초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물여가 가운데 한 획을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차차차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차차차다는 차나무의 잎으로 차를 만들어 물에 끓여 마시면 입안에 그윽한 향기가 남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차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차례나 다과가 있습니다. 이 차차는 차로도 소리가 나고 또 다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한자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으므로 여기에 있는 여러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익히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훈과 음은 차차차다입니다. 다음은 버릴사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버릴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집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집사를 결합하여 버릴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버릴사는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집을 비워두고 떠나가는 것에 비유하여 버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취사가 있고 물건을 버리듯이 거저주어 희사한다 또 베푼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희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버릴사 희사할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차차차다는 풀초 머리 밑에
나물려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물려는 가운데 한 획을 줄였습니다. 그 뜻은 차나무의 잎으로 폴초머리입니다. 차를 만들어 끓여 마시면 입안에 향기가 그간 향기가 남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나물려에서 가로획을 하나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차차 차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릴사입니다. 버릴사는 손수변에 집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것과 또 우리가 집을 비워두고 떠나가는 것에 비유하여서 그 공통점이 버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버릴사가 되었고, 또 물건을 버리듯이 남에게 돈을 받지 않고 거저 준다는 뜻을 나타내서 희사할사 또는 베풀사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버릴사, 희사할사, 베풀사입니다. 다음은 만맹천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갈 큰 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만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아들자 밑에 그릇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명은 피혈이 획줄임한 모양입니다. 해서에서도 아들자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피혈이 그릇명 모양으로 한 획을 줄인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만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만맹은 아들 중에서 조상의 핏줄을 이어가는 첫째 아들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맞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맹중계가 있고, 맞이를 차례에 비유하여 이 첫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맹춘이 있고, 맞이에 대한 큰 기대가 허물어지듯이 믿었던 일이 허망한 경우를 나타내어 3. 맹랑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맹랑이 있고, 성시로 쓰여 4. 맹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공맹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만맹, 천맹, 맹랑할맹, 맹시맹입니다. 다음은 사나울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개가 사납게 사람을 물려고 달려드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나울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개견변에 만맹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개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만맹을 결합하여 사나울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나울맹은 짐승의 새끼가 어버이의 혈통을 이어받아 야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사납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맹수가 있고, 사나운 맹수처럼 동작이 이 날래다 또 용맹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맹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나울맹, 날렐맹, 용맹, 용감할 맹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만맹 천맹은 아들자 밑에 그릇명을 결합했는데, 여기서 아들자는 그 조상의 핏줄을 이어갈 그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자, 아들 중에서 그릇명은 피혈의 획줄임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핏줄을 이어갈 그런 첫째 아들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만맹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천맹, 맹랑할맹, 또 맹시맹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만맹입니다. 다음은 사나울맹입니다. 사나울맹에서 이 부분 글자는 개견이 글자의 변으로 쓰이는 부분 글자인데, 이 글자에서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아들자, 짐승의 아들은 새끼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새끼가 여기서 그릇명은 피혈이 획줄임하였습니다. 그 어버이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야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성질이 사납다는 뜻을 나타내서 사나울맹이 되었고, 또 그 맹수처럼 행동이 날래다는 뜻을 나타내서 날렐맹, 용감할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덮을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김치독에 뚜껑을 덮어서 땅속에 파묻어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덮을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머리 밑에 클대와 그릇명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해서에서는 이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모양이 변천하여 그 가운데 갈거를 결합하고 그 밑에 그릇명을 결합하여 덮을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덮을개는 풀로 이형을 엮어서 지붕 따위를 덮는 것과 사람이 밥을 먹고 집을 떠나갈 때에 밥그릇 뚜껑을 덮듯이 이를 덮는다. 또 뚜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복개가 있고,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 개연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개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덮을 개, 두꺼운 개, 개연 개입니다. 다음은 살펴볼 감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죄인을 옥에 가둔 그 감옥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살펴볼 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누울와 밑에 피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굽어 살핀다는 뜻을 나타낸 누울와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피혈이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살펴볼 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살펴볼 감은 진실을 알아내려고 몸을 엎드려 곧 굽어 살피어 그 사람의 혈통을 알아보듯이 근본을 알아보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살펴본다는 뜻이며 보기로 감시가 있고 맞든 일을 보살피며 이 단속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감독이 있고 백성을 보살피고 단속하는 벼슬 이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감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살펴볼 감, 단속할 감, 벼슬 이름 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덮을게는 덮는 것의 공통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풀초머리는 풀로 이형을 엮어서 지붕을 덮는 것과 그리고 갈 거는 밥을 먹고 나서 집을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집을 떠나갈 때의 그런 뜻입니다. 그릇명, 그 밥그릇의 뚜껑을 덮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덮을게가 되었고 또 그 뜻이 두꺼운 게 그리고 개연개의 뜻으로 파생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덮을개입니다. 다음은 살펴볼 감입니다. 살펴볼 감은 누울와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납작하게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피혈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누울와인데 구벼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 점을 찍고 그릇명한 이 부분은 피혈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내려고 엎드려 곧 굽어 살펴서 그 사람의 혈통을 알아보듯이 근본을 알아본다는 뜻을 나타내서 살펴볼 감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단속할 감, 벼슬 이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넘칠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목욕통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넘칠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볼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보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살펴볼감을 결합하여 넘칠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넘칠남은 홍수가 나서 강물이 강둑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어 물이 일 넘친다. 또 번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범람이 있고 홍수가 져서 물이 넘치듯이 정한 규칙을 넘으니 이 함부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남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넘칠남, 번질남, 함부로람입니다. 다음은 쪽풀남입니다. 도우미 그리면 쪽풀을 끓인 물에 옷감을 넣어서 물을 들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쪽풀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살펴볼 감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풀초 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살펴볼 감을 결합하여 쪽풀남, 쪽빛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쪽풀남은 쪽풀로 물을 들인 옷은 물이 젖으면 얼룩이 생기거나 색이 바래므로 물에 젖지 않도록 잘 살펴서 입어야 하며 쪽빛을 염색하는 물가무 재료나 그 빛깔이 쪽풀 또 쪽빛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남청이 있고 쪽빛으로 물들인 옷은 곧잘 색이 바래고 얼룩이 지므로 이 누더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남부가 있고 이 남루할 남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불교가 일어난 인도 말에서 남은 절의 뜻이므로 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쪽풀남, 쪽빛남, 누더기남, 절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넘칠남, 번질남은 물수변에 살펴볼 감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홍수가 나서 강물이 강둑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뜻을 나타내서 넘친다 또 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살펴볼 감을 결합하면 넘칠남, 번질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한 규칙을 넘으니까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함부로 벤다고 할 때 넘칠남, 함부로람에다가 벨벌을 씁니다. 그래서 훈과음은 넘칠남, 번질남 그리고 함부로람입니다. 다음은 쪽풀남입니다. 쪽풀남은 풀초 머리 밑에 살펴볼 감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쪽풀로 물을 들인 옷은 볼감, 그 색깔이 바래거나 변질하기가 쉬우므로 잘 살펴서 곧 물에 젖지 않도록 잘 살펴서 입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풀초 머리 밑에 살펴볼 감을 결합하여 쪽풀남이 되었고 또 쪽빛남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그 쪽빛으로 물들인 옷이 색깔이 바랜 옷처럼 헌 옷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누더기람 또 그 뜻이 인도 말에서 절의 뜻을 나타내는 음으로 쓰여서 절남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